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무주택자가 환호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에서 추가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상 집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상우 장관이 현재 집값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놨습니다. 평가, 현재 집값은 2022년 하반기 대비 85에서 90% 사이로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되냐? 두 곳의 연구기관이 올해 하향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거와 비슷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전망을 했나 봤더니 먼저 주택산업연구원은요, 2024년 수도권 전체적으로 0.3% 하락할 것으로 봤고요. 서울은 1.0% 상승으로 봤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요, 2024년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대폭락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세를 계속 띌 것으로 봤어요. 자, 그럼 올해는 알겠다. 내년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만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경제 성장률, 인구 구조, 금리 상황, 지난 몇 년간 상승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장기 약보합을 기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가격이 꾸준히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대세 하락기가 있었는데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이 시기에 주택정책을 총괄했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과거와 좀 비슷하게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6월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것 하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진행했는데 얼마 전에 박상호 국토부 장관도 겨울엔 여름 옷 안 돼, 대책 끌면 얼어 죽을 수도 이러면서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대세 하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기준금리 인하도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실제 2012년에 연속된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현재도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 모델이 바로 이 10년 전 대세 하락 모델입니다. 왜? 10년마다 없거든요. 1990년대에도 이런 대세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 대세 하락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2기 신도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나 송도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새로 추진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가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면서 강력한 신도시 정책을 추가로 꺼내든 거예요. 자, 근데 입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덕강일지구나 하남 간북지구, 하남 가밀지구, 서초지구, 강남지구, 내곡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광명시흥지구 등 한번 들어보면 괜찮다 싶은 입지를 6개월마다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더욱 쇼크는요, 분양가였습니다. 진짜 분양가가 이 당시에 미쳤어요. 미사지구 9평이 3억 1천만 원이었고요. 세곡지구 9평 분양가가 4억 전후였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 4억이네? 그러면은 나머지 기존 주택은 다 비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무주택자는 여유를, 주택 보유자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존 주택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좋은 입지에 싸게 공급을 한다니까. 그것도 신축 아파트를. 게다가 주택 보유자는 불안합니다. 우리 동네 보금자리 지구가 지정됐다고 부동산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고? 그러면서 집값이 장기간 천천히 하락했던 케이스가 10년 전 사례였죠. 자, 결국 이런 불안감 해소에 영향을 줬던 것은 공급 축소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중단됐고요. 2015년 4월에는 가장 규모가 컸었던 광명 시흥지구와 알짜 택지라고 불렸었던 강북지구가 지구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감소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또한 이때부터 신도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고가 분양과 장기간 분할 공급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요, 직접적인 집값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옛날 이야기 그만하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전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
자,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년 전 상황이나 1990년대 대사학기나 모두 다 공급 측에 따른 하락 모델인데 현재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2030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분양가 역시 높은 수준이에요. 아직 민간 분양가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 토지 매각 가격을 보면 확실히 토지 수용 가격 자체가 비싼 것 같습니다. 구평 기준 민간 분양가가 7억에서 8억대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년 전과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대출의 보편화죠. 이것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던 신혼부부들이 요즘 전세 대출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아파트 신혼집을 구하는 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의 전세 시대가 같이 연동을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정상이더냐? 이건 아니지. 현재 집값은 당연히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에서 네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 떠오르는 것이 말이 됨?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주제인 적정 집값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쇼킹 부동산 영상 제작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헬리오시티 구민평수 아파트가 현재 19억부터 중충이 시작합니다. 자, 이 19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아시죠? 연봉 1억 직장인의 월 실수령액이 652만원입니다. 월 350만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45년이 소요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맞습니다. 자, 이거 버블 아닌가요? 비정상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헬로시티 거래량 볼게요. 작년 12월에 11건이 등록됐고 현재 1월 달에 11건이 등록됐습니다. 아직 등록가능 기간이 한 3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등록돼서 한 15건, 17건 뭐 이렇게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헬로시티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19억부터 20억 500만원까지 실거래가 찍혔는데 이거 보유한 집주인이 지금 팔고 싶다고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조금만 가격 낮추면 수요 붙습니다. 겨울 비수기인데다가 개포 지역에 6,700세대가 입주하는 장에서도 매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것이 우리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시장 가격이란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겨우 11건 거래 갖고 무슨 시장 가격을 판단해? 그럼 2022년엔 거래량 볼까요? 9월달에 4건 터졌고 8월달에 3건 터졌고 7월달에 4건 터졌습니다. 3개월 동안 거래량 11건인데 올해 1월달 거래량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래량이 적어서 뭐 대세 하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냐? 저는 팔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본다는 거죠. 아니, 그럼 연봉 1억 직장인도 45년 모아야 하는 집을 누가 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광교 신도시의 광교 중앙역 앞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있습니다. 2012년에 완공된 저희가 시세 분석하는 단지죠. 자, 이 1764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2010년에 3억 8,6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3억 8천, 거래도 많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자, 2009년에 분양받아 대출 갖고 추가로 현금 모았으면 지금 헬리오시티로 갈아탈 수 있어요. 자, 다른 사례도 볼까요? 동탄역 시범 리슈빌 보겠습니다. 2015년에 분양된 656세대의 단지죠. 자, 여기 지금 매매 호가가 전용 84제곱미터가 9억 9천부터입니다. 2012년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이었어요. 자, 이거 분양받고 대출 다 갚은 다음에 뭘 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오시티 33평을 갭 투자로 가능합니다. 왜? 매매 가격에서 전세가를 뺀 나머지 금액은 내가 이것을 처분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수요입니다. 자, 동탄 광교 집주인만 있을까요? 위례신도시 상일동 인근 왕십리뉴타운 미사 구성남 분당 지역까지 이들 수요자들도 다 주택 처분하면 접근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분당 아파트 얼마에 분양했을까요? 32평, 15만냥 32평 분양가가 5,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샀던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1주택자만 이것을 살까요? 작년에 나온 통계 하나 볼게요.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27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중저가 보유 다주택자가 동시에 이것을 처분하고 1주택자로 갈아타는 케이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취득세 중과 때문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건 막히니까 다 처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합쳐가지고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례 때문에 단순히 소득으로 적정 집값을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내가 못 사더라도 누가 살게 되면 그것은 시장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적정 가격을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집값이 싸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게 버블이고 대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현재 거래량 그리고 이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금리 같은 다양한 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난 세대가 누린 특권 아닌가요? 광교든 동탄이든 이거 분양받은 사람 잘 됐고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좋은 신도시에서 공급이 나온다고요. 검단이든 동탄이든 3기 신도시든 앞으로 좋은 신도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드리면 보통 이것을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세요. 하지만 주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단 같은 경우는 교통이 안 좋다, 미분양의 무덤이었다, 동탄은 입지가 떨어진다, 한번 서울에서 벗어나면은 집안에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3기 신도시는 오래 걸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점이 있으니까 그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거든요. 근데 인천이든 경기도는 이런 대형 신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하더라. 이미 검단에도 5호선 연장 방안이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GTX D 노선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점차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형 신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요약드리겠습니다.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현재 집값이 많이 하락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하향 안정세가 꽤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10년 전 대세 하락기를 좀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정 아파트값은 소득이 아닌 거래량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거래량이 변화할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수요는요, 갈아타는 수요, 투자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능력맞는 집을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대형 신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